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32살의 아들 민수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어요. 28살의 며느리 지혜는 약사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큰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였지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그 아이는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아끼리라. 아들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요리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이 가슴 가득 차올랐지요. 어머님, 건강한 아기 낳을게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뻐 보였어요. 9달 동안 저는 며느리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병원 검진에도 함께 따라갔어요. 며느리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와 아들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되시겠습니다.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쁨에 다리가 풀렸던 거예요. 손주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우리 아기 예쁘죠? 며느리는 지친 얼굴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잘했어.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주 현우가 중심이 된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매일같이 아들 집에 들러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냈지만 1년 뒤 다시 직장에 복귀했어요. 약사라는 직업이 워낙 전문직이다 보니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주 현우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7살이 되었어요.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현우가 상장을 들고 뛰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도 여전히 금슬이 좋았습니다. 큰 싸움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편하게 사는구나. 이웃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알뜰하고 똑똑했습니다. 집안 살림도 잘 꾸려갔고 직장 생활도 성실히 했어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현우의 교육에 유난히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요즘은 일찍 시작해야 해요. 다른 애들도 다 학원 다녀요. 현우가 겨우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피아노, 미술, 수학까지 학원을 다니게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이가 아직 어린데 너무 많은 거 아니니?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거든요. 현우는 하루 종일 학원을 다녔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가고 오후엔 학원 3곳을 돌았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피곤해요. 어린 손주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현우를 보며 대견해했습니다. 우리 현우 정말 똑똑해.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며느리의 교육열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없이 지켜봤어요.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원은 더 늘어났어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코딩까지 하루에 4곳의 학원을 다녔습니다. 할머니, 나 언제 놀아요? 현우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손주에게 주말조차 학원 가는 날이었거든요.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현우의 학원 스케줄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벽에는 빽빽한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학원별 진도표가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현우 오늘 영어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부탁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현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눈 밑에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나 학원 가기 싫어요. 어느 날 현우가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현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승진을 했고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현우의 교육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현우의 성적표와 학원 진도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현우야, 이번 수학 시험에서 왜 이렇게 틀렸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다음엔 잘할게요. 아들 민수는 그런 광경을 보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섣불리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현우 학원 좀 줄이는 게 어때?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은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몰라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도 애가 너무 어린데.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현우 교육에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래요? 돈이나 더 벌어와요. 그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자, 밥이나 먹자. 식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교육열은 더욱 강해졌어요. 현우가 내학년이 되자 학원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논술 학원까지 다니게 된 거예요. 어머님, 현우 오늘 논술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병원 당직이라서요. 며느리의 부탁에 저는 늘 그랬듯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런 의문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현우는 쉴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전엔 수학 특강, 오후엔 영어 회화, 일요일엔 과학 실험 수업까지. 친구들과 놀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애들은 주말에 놀러 간대요. 나도 놀고 싶어요. 현우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 나중에 크면 실컷 놀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기 유학 많이 보내잖아요. 현우도 중학교 때쯤 보내면 어떨까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학? 그건 너무 이른 것 아니야?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영어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학원비도 더 들겠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우리 형편의 유학은 무리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어머님께도 도움 받을 수 있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손주 교육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제게 유학 자금을 도와달라니요. 얘야, 그건 내가 여유가 없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알아서 해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와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밤마다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모르고 있어. 당신은 현우 미래를 생각 안 해? 그런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였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싸워요? 어느 날 현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 마. 어른들 이야기야. 현우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강경해졌어요. 현우의 유학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자신의 월급을 모두 저축했어요. 어머님, 반찬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며느리는 저를 점점 멀리 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찾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제가 물으면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유학 이야기만 해요. 집도 팔자고 하고 대출도 받자고 하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현우도 중요하지만 너희 부부가 먼저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내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유학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벽에는 외국 학교 정보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항상 유학 사이트가 켜져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상담받고 왔는데요. 현우를 내년에 보내면 딱 좋대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학비, 생활비, 항공료까지 모든 것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얘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집을 팔면 돼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절할 뻔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네, 현우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결사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집을 팔다니. 현우 미래를 위한 거예요. 이해 못해요? 이해는 무슨, 우리 집 한 채뿐인데 그걸 팔면 우린 어디서 살아? 시댁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이미 계획을 세워둔 거였어요. 아들은 격분했습니다. 엄마한테 패 끼칠 수 없어. 절대 안 돼.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손주 위에서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얘야,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어머님도 현우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강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싸웠습니다. 현우는 그런 부모를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워요. 현우를 안아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어머님, 이게 현우 유학 계획서예요. 학교도 정했고 입학 절차도 알아봤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얘야, 민수는 뭐래? 남편은 반대하지만 제가 설득할 거예요. 어머님만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도와?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슈퍼 있잖아요. 그걸 팔면.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내 가게를 팔라고? 손주 교육인데 조금 희생하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얘야, 그 가게는 내 생계 수단이야. 그걸 팔면 난 어떻게 살아?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둔 듯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 때문에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이상해요. 유학 이야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아들의 말에 저도 걱정이 컸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내놓았어요. 아들 몰래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한 거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동의도 없이 집을 내놓다니. 아들이 발견하고 크게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차피 팔 거예요. 당신이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집은 팔렸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며느리는 계약을 진행했어요. 명의가 공동이었지만 며느리가 강행한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천천히 생각해보자. 저는 아들 가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아들 가족이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을 옮기는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님, 현우 방은 어디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굴었어요. 저쪽 작은 방 쓰면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편하고 어색한 동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유학 준비에만 몰두했어요. 집을 판 돈을 모두 유학 자금으로 모아두고 현우의 영어 공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우야, 영어 더 열심히 해야 해. 곧 외국 가잖아. 현우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날이 갈수록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집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사는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제 집에서 살면서도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예요? 현우가 고기 먹고 싶대요. 며느리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손주 때문이었어요. 현우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님, 현우 유학비가 좀 부족한데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나도 형편이 어려워. 슈퍼 운영하는 것도 빠듯한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도 손주인데 왜 도와주시질 않아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슈퍼도 있고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저는 그 말에 섬뜩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줄 수 없어. 며느리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저를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내가 그러는데.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제게 왔어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며느리는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알아서 해야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 슈퍼에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 가게 파실 거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팔겠다고 했어요? 며느님이 연락하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게까지 팔려고 한 거예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는 태어냈어요. 어차피 어머님도 나이 드셨잖아요. 가게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를 위한 일인데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엄마 가게까지? 아들이 크게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뻔뻔했습니다. 당신은 현우한테 관심도 없잖아. 부부는 크게 싸웠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현우는 그런 부모를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제발 그만 싸우래요. 저는 현우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유학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집을 판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며느리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혜야, 늦었어. 일어나야지.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아내가 없어요.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며느리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가방도 없었어요. 어디 간 거야?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아내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아들은 불안해하며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며느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휴가도 아닌데 출근 안 하셨어요. 병원 동료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어제 밤까지 집에 있었는데.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미칠 것 같아 했어요. 밤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저도 걱정이 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더라도 무사하길 바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님은 이틀 전 해외로 출국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직장 동료 남자와 함께요. 그 말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죠?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출입국 기록은 명확했어요. 며느리는 병원 약사 동료인 35살 남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집도 팔고 아들도 버리고 심지어 현우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일단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현우는 엄마를 찾았어요.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요? 언제 와요? 저는 현우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갔어.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어린 현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며느리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국제 수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넓고 그들의 행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판 돈을 모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돈은 공동명의 계좌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도망가기 전날 모두 인출했습니다. 아내가 그 돈을 다 가져갔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2천만 원이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아들은 무너졌어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며느리의 실종 소식은 친척들에게도 알려졌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고?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의 소식은 없었어요. 아들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민수야, 이러지 마. 일이라도 해야지.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들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이 귀국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희는 놀랐어요. 스스로 귀국해서 자수했습니다. 저희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초점이 없었어요. 왜 돌아왔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도 떠나버렸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경찰은 며느리를 조사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병원 동료 남자와 불륜 관계였고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돈이 빨리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제 돈만 쓰고 도망갔어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곧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와 유기죄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정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공허했습니다. 판사는 며느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로 수감되었어요. 면회를 신청했지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엄마, 전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문제였어요. 현우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저는 결국 현우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는 잘못을 해서 한동안 못 와. 현우는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교도소에 간 지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히 일했어요. 현우는 학교에 잘 다녔습니다. 학원도 줄이고 친구들과 놀 시간을 가졌어요. 할머니, 전 이제 행복해요. 현우의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저도 슈퍼를 계속 운영했어요.
힘들었지만 아들과 현우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불쌍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고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현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현우는 키도 크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할머니, 전 나중에 커서 할머니 모실 거예요. 현우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현우. 저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며느리도 동의했고 곧 이혼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엄마, 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아직 길어. 저는 아들을 응원했어요. 어느 주말 아들과 현우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예뻐요. 현우가 꽃밭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우리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웃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엄마. 이제 행복해질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집도, 평화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남았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 엄마인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우가 달려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셋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교도소에 있습니다. 가끔 현우가 엄마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나와요? 현우가 가끔 물으면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엄마가 잘못을 했거든. 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많이 컸어요. 저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찹니다. 손님들이 말합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그래도 잘 버티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요. 아들은 최근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 며느리 때문에 받은 상처가 컸지만 아들은 다시 일어섰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또 편지가 왔어요. 현우에게 면회 좀 오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현우에게 물어보자. 현우가 결정할 일이야.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만나러 갈래?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엄마는 우릴 버렸잖아요. 저는 현우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며느리에게는 면회 거절 의사를 전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현우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들은 재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꾸렸어요. 새 며느리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새 며느리는 정말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 며느리는 꾸준히 저를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현우도 새엄마를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새엄마 좋은 사람이에요. 현우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첫 번째 며느리는 출소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우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어요. 며느리, 이제 우리를 잊고 내 인생 살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매달렸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거실에서는 현우와 새엄마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는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